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7일 늦은 밤인데요. 한 11시쯤 됐어요. 아마 12시 넘으면은 3월 8일 새벽에 올라갈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올라가고부터 약 15시간 후에 우리는 대통령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시기를 맞이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윤석열은 무조건 이기는 구조와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고고투베가 한 2년 한 7개월 동안 그 문재인 정권의 탈환을 외친 것도 이제 하루뿐이 안 남았네요. 제가 그동안 필부인 내가 정치 평론 방송 정권 획득을 위해서 그동안 한 3, 4개월 동안 떠든 것이 쭉 일관된 게 말이죠. 네거티브를 하면 진다는 거예요. 네거티브에 하는 진영은 무조건 집니다. 윤석열이가 정치적으로 너무 미숙하고 또 정치도 모르고 선거도 몰라서 오로지 대장동과 또 문재인의 정권의 5년 동안에 불미스러운 것만 공격하는 네거티브를 할 적에 저는 가슴이 대단히 조마조마했습니다. 항상 방송 드리기를 어여어여해서 어거지로 이긴다 했는데 선거 일주일을 남겨놓고 질 위기에 왔어요. 그런데 안철수가 단일화를 해주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성세를 붙이고 이기는 구도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선거 하루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틀을 남겨놨죠. 3월 7일 밤 11시에 녹화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이재명 쪽에서 이름도 다 실어 전부 다 문재인, 이재명, 윤석열 다 실어난 이재명 쪽에서 대장동 네거티브 김만배와 언론노조위원장의 녹취록을 까고 나왔죠. 깔려면 미리 까야죠. 그죠? 마지막 달까지 2, 3일 전에 네거티브를 새로운 거라고 터뜨리는 거 보고 졌다. 민주당은 완벽해졌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사실이든 진부를 가릴 필요 없어요. 솔직히 대장동 사건은 둘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이재명하고 윤석열 둘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 어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한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 부실선거, 선관위 부실선거 논란이 그거는 무조건 민주당이나 문재인 쪽의 실점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좌파 유튜버들의 하루 이틀 남겨놓고 무지막지한 윤석열의 마타도 네거티브를 갖다가 공격하죠. 열린공감TV라는 곳에서는 윤석열이가 검사 시절에 성접대와 향응을 받았다 하고 공격을 하죠. 그래도 그놈들은 기획력도 있고 취재력도 있어. 삼부토군 조나무기에 수행 일지, 접대 일지를 쫙 내놓고 말을 해. 거기서 윤석열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김학열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양재택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지방의 모 건설업자가 윤석열을 접대와 성접대와 향응을 했다는 게 나온다. 그렇게 좌파들은 지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좌파만 결집시키다 뿐이지 반 국민의 힘만 결집시키다 뿐이지 그게 대세를 갖다가 가를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네거티브는 그들이 미리 알고 있었는데 왜 대장동 김만배 녹취록을 이틀 전에 터뜨리고 윤석열의 성향몽 접대를 갖다가 왜 하루 전에 터뜨리겠어요? 졌다는 걸 직감하고 나서 네거티브에 들어오는 거죠.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할 때나 저도 이제 주위에 사업을 안 해도 검사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리를 잘 알아요. 그리고 저도 사업을 그건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여튼 검사에게 향응 접대하는 건설업자를 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검사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공공의 적같이
경찰, 검찰이 그렇게 정의로우면은 이 나라가 이 꼴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겠어요? 그것도 팩트일 거예요. 그런데 네거티브를 막판에 쏟아내는 진영은 무조건 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송영길이가 그 미친 할배, 뭐 1원이 넘었다는 뭐 유튜버 한다는, 민주당을 위해서 유튜브를 한다는 할배가 망치로 팡팡팡팡, 골을 갖다 머리를 두드리죠. 그거 자작극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한 거야. 미치겠다, 나. 윤석열은 몰랐다고, 그거. 아니, 윤석열이 아니라 송영길은 모르고 당한 거야. 쥐들까지 좌파 유튜버들끼리 차례가 한번 해가지고, 돈도 좀 벌고. 이 유튜버들이 전부 다 미쳤어. 특히 우파 유튜버들도 미쳤고, 좌파 유튜버들도 미친놈들이 참 많아. 기획을 하고, 취재를 해서 방송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열린 공감이나 옳은 소리는 그래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취재를 구성해가지고 픽션을 써요. 근데 자유파라고 돈벌이 유튜버들은 그냥 신문 읽어주면서 노인들한테 적의와 정의와 갈등을 갖다가 일으키면서 돈을 번다는 거죠. 즉 유튜버 전쟁에서는 요번에 완벽하게 우파 갇혔어요. 그리고 SNS에서 다행히 이준석의 등장으로 20대 남들이 SNS로 이준석을 보호하면서 그래도 이대남 애들이 정화를 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칭찬해. 이대남들한테. 제가 며칠 전에 윤석열이가 최소 5% 이상 이긴다 그랬죠. 그렇죠. 그것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선거 막판까지 갔어요. 이걸 방송하고 난 다음에 한 15시간 후면은 선거가 종료되고, 그 예측조사가 나올 거예요. 요번에 예측조사가 대단히 혼미스럽지만은 거기서 2, 3%를 빼고 나면은 그게 맞을 거예요. 저는 5% 이상 이긴다고 보는데, 선거 하루도 안 남겨놓고 AP통신이 지적하기를 한국의 대선은 진흙탕이다. 오징어 게임 판박이다. 이런 거죠. 이걸 방송한 오늘 현재까지 이건 뭐 네거티브도 통하지도 않고 그죠? 공약도 없어. 공약 한번 방송한 적 없죠. 저도. 그만큼 진흙차기가 아주 더러운 판이었다고.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판이에요. 그게 좋게 말하면 양진영 결집인데 나쁘게 말하면 두 놈 다 불량품이 나와서 그래. 두 놈 다 능력이 없는 놈이 나오고 사기꾼들이 나와서 그래. 그러나 고고티브에는 보수주의자므로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으니까. 사표를 내 소중한 주권인 선거권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진짜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선거였어요. 이제 15시간 후면은 선거 결과가 윤석열의 성으로 나옵니다. 이재명 되는 것보다 그래도 윤석열 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이 민주당 애들이 막판 네거티브가 한정이 없죠. 그 막판 네거티브가 터지는 순간이 그전엔 애들이 윤석열이가 연설에서 네거티브하고 국힘에서만 네거티브를 했는데 그 결정적인 변수의 날짜가 언제였어요? 안철수가 윤석열 쪽으로 단일화를 하자. 그때부터 네거티브를 쏟아내죠. 첫 번째 네거티브가 뭐였어요? 안철수의 밀신야합 단일화는 역풍을 불 것이다. 그래서 이걸 방송한 오늘까지 또 내일까지 이걸 녹화하는 오늘까지 방송되는 내일 끝날 때까지 안철수의 역풍을 주장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안철수의 역풍은 없어요. 안철수의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이 100이라고 하면은 약 40%는 윤석열로 가고 40, 50%는 30% 정도는 원래 문바들이었어요. 원래. 원래 좌파 문바들이 안철수를 지지했다고. 그들은 안철수를 갖다가 욕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1, 20%는 사표가 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안철수의 단일화는 그 안철수를 지지하는 10%가 아니라 무당층과 중도층과 여성층의 소구력에 있어서 그들이 윤석열 쪽을 당선시킬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래 안철수를 역풍이 분다 지금 이러고 있죠.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죠. 전라도가 요번에 사전선거 투표가 50%예요 평균. 그렇죠. 전라남북도 광주 해가지고 그거는 민주당과 좌파 진보의 직결이 맞아요. 그거는 제가 그 근거를 누누이 말씀드렸고 결국엔 전라도에서 몰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윤석열이 같은 경우가 오늘부터 제주를 해가지고 뭐 제주, 대구, 대전, 서울로 오죠. 제주, 대구, 부산은 가나? 제주, 대구, 대전, 경기, 서울로 오죠. 그죠? 그거 가만히 그 동선을 보면은 사전투표도 그렇고 지금 박빙구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대구는 박빙구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윤석열의 표가 의외로 안 나오고 이재명의 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썰고 도는데 그 행선이 윤석열의 오늘 그러니까 방송되는 오늘 3월 8일 날 행선이 최접전지를 뚫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중도층 부울경이다. 부울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그러나 아직까지도 선거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저는 20%는 된다고 보는데 저는 내일 선거장 가서 결정낼 사람이 20%예요. 그게 분노의 투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좌우는 다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역풍은 없다. 윤석열을 찍느냐 이재명을 버리느냐의 승부만 이제부터 하루 동안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유세를 보면은 오늘 윤석열이가 모처럼 바른 말을 했어요. 맨날 네거티브하고 대장동만 하다가 윤석열이가 이재명한테 이재명 저놈은 꾀가 많아서 주인의 뒤통수를 치는 놈이다. 팩트. 응? 이재명 저놈은 버르장머리가 없는 나쁜 모습이다. 팩트. 응? 모습이 썩으면 갈아치워야 한다. 팩트. 그런데 윤석열도 만만치가 않아. 공정과 상식. 이명박 박근혜를 잡아넣었다는 그 공정과 상식이 있는데 만만치 않아. 들어가 보면은. 응? 안철수가 오늘 윤석열하고 같이 유세를 하면서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뭐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뭘 저격한 거예요? 이재명의 인간사를 저격한 거죠. 그죠? 참 처참해. 이재명이가 정치를 안 하고 그냥 성남시장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성남시장에서 김부선을 만나서 그 짓을 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점이 있냐 없냐 손톱에 뭐 검은 줄이 있냐 없냐 기가 차요. 이런 게 그냥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윤석열이는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멸시를 해요. 나랑 너랑 달라. 나는 특수부 검사를 순간하고 아버지도 교수였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평안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구소하면서 술 처먹은 건 이해하지 않고. 그죠? 그런데 나는 정통 검사로서 생활을 했고 너는 사칭 검사고 대장동도 너가 기획하고 실행했고 김부선 같은 그런 걸 하고 처묵처묵 벗어가지고 처묵처묵이나 하고 그래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보는 걸 보면은 굉장히 멸시하고 양아치 같고 그냥 아래로 봐요. 아래로. 응? 그래서 저 머슴이란 놈이 주인 뒤통수 친다. 쥐가 뒤통수 쳐놓고 문재인 뒤통수 치고 이명박 박근혜도 뒤통수 쳐놓고 누가? 윤석열이가. 똑같은데 근본적으로 이 윤석열이는 이재명의 그 태생부터 아주 싫어하고 멸시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보면은. 인간으로 안 봐요. 응? 국어TV도 이재명을 인간으로 안 봅니다. 응? 생긴 거 봐봐. 하루 이틀 남겨놓고 이제는 온화하게 말해 여유있게 연설을 하고 다니죠. 졌어요. 진 거야 그게.
이재명이가 뭐라 합니까? 김만배 녹취록을 갖다 지들이 터뜨려 놓고 좌파가 터뜨렸으면 지들이 터뜨린 거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결백이 드러났다. 네 자체가 인생의 거짓이란다.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내릴 거예요. 자, 누가 얼마나 이길 것인가가 지금 최대의 관심이죠. 여전히 고고TV가 말하면 박빙이에요. 초박빙은 벗어났고, 그게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덮어줌으로써 초박빙은 벗어났는데, 지금 민주당 애들이 1%에서 4%까지 이긴다. 옆에 붙여놨어요. 우상하는 놈 우상호가 나와가지고 1.5% 차 정도로 승리를 했고, 강훈식이라는 애가 이게 전략기획본부장인가 그랬죠. 3% 정도로 이길 것 같고, 김영철이라는 이 꼴통이 나와가지고 3.9%, 4%로 이긴다 하는데, 지금 찌라시가 꽤 돌죠.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은 10% 이상 이긴다 하는 찌라시가 돌고, 국힘 지지자와 대개윤 윤석열 지지자들은 15% 이상 이긴다 이렇게 돌죠. 다 가짜예요. 그건 지들이 정신세계 승리하는 거야, 둘 다. 응? 민주당이 1, 2% 이긴다는 말도 맞는데 얘네가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 들어가.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맞지가 않아요. 응? 제가 그동안 쭉 이거 대선 방송을 하면서 감각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 감각적인 걸 다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데 5% 정당 이겨요. 5% 정도 이겨요. 지금 보면은. 응? 이준석이가 말한 전라도 30% 이상은 안 되고, 오늘 이준석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광주나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한 곳에만 30% 이상이 이기면은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30% 이길 데가 없어요. 응? 그러면 우리가 전라도에서 30%를 우리가 득표를 하면은 국힘은 최소한 20% 이상을 이겨요. 윤석열이 20% 이상을 이겨요. 응? 그리고 지금 이 찌라시들이 들리고 저도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 후배들이 아직 데스크 장악하고 있는 애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애들이 2명 돼요. 우리 후배들도 나이 많아요.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들리는 소문이 다 국힘 놈들은 국힘 놈 쪽으로 이긴다 그러고, 국힘 A 의원한테 물어보면은 뭐 5%는 이기지 않겠어? 또 C 의원한테 물어보면은 10% 이상 이기지 않아. 12%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또 D 의원한테 개혁보수 쪽으로 아니야 몰라 이거 박빙이야. 이겨도 신성이야. 응? 그 여의도 연구원도 지금 모른다니까. 표심이 감춰져 있다니까.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판세를 판단해 보면은 항상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응? 네거티브를 하는 놈이 진다. 초조하고 다급한 놈이 진다. 응? 네거티브를 한 놈이 지고 초조하고 다급한 놈이 진다. 그리고 거칠고 국민한테 혐오적으로 다가가는 놈이 진다. 근데 막판에 터진 게 뭐예요? 2, 3일 남겨놓고. 다급하고 초조한 놈들이 민주당이었다. 대장동 응? 누구야? 갑자기 또 이름, 그럼 누구야, 그거? 김만배 녹취록이 터뜨리는 거 보고, 또 열린 공간 그런 데서, 윤석열의 성향응 접대까지 터뜨리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다급하고 네거티브 한 게 있고, 또, 초조하죠, 얘네들이. 그래서 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의 역풍은 없는데 계속 안철수 역풍을 갖다가 나발을 불면서 표를 안철수를 지지하거나 안철수가 소고를 가진 중도층과 여성층이 윤석열로 못 가도록 막고 있죠. 그 네거티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응? 지들도 안철수 당기려고 그랬고 단일화하려고 그랬고 김동연 데려갔고 그런데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국힘 쪽에서는 지금 대치적으로 보면 진다는 말은 안 나오죠. 그것도 맞아요. 국힘 쪽에서 진다는 말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큰 차이로는 압승 구도는 지금 못 가요.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보면은 신문을 읽어보고 이면을 보고 그 정치인들이나 기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한 5%,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응? 그리고 자꾸 그 과반을 넘기면 좋죠. 오늘도 이준석이가 나와서 51.6%, 전번에 18대 대선에 이재명 아니야 그 문재인과 박근혜가 붙었는데 박근혜가 51.6% 반올림하면 얻었고 문재인이가 48% 정도 얻었죠. 다 대단해. 516 그때 51.6% 얻었는데 저 투표자의 50%는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50%가 아니라 그거는 힘들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약체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두 투표하러 가시고 응? 일단은 정권을 교체하고 그리고 압승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을 지지해야 돼요.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보고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긋지긋한 그 대선 기간이었어요. 저 평생 이런 선거를 처음 봐요. 총선, 지선, 대선 중에서 모두를 통틀어서 고고TV가 40년 동안 투표를 했는데 저는 출장을 가더라도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선거날 총선이나 대선은 빼고 갔어요. 그리고 가더라도 그 시간에 맞춰 들어와서 투표했어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투표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보수주의자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보수만 찍었어요. 저는 잘못했던 잘했던 잘못하면 개혁시켜야 되고 반성하고 다음에 일어나면 되는데 이번 대선은 너무나 아주 더러운 선거판이에요. 이렇게 창피할 수 없어요. 보수니.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보수주의자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진보 보수는 시장에서 나오는 게 시장. 그 북한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가 아니고 한 번 보수는 영원한 보수고 보수주의자가 시장을 망치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찍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표를 결집해 줄 때가 됐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